합니다. 우선 앞선 발표에서 MJ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넘어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MJU는 서브시즈널 폴캐스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MJU의 포텐셜 프레디터빌리티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MJU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MJU의 발달, 유지, 소멸을 설명하는 이론이 굉장히 논란이 일단은 한 가지로 정립되지 못한 채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MJU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이론들이 제시가 되었지만 그 중에 가장 주요한 이론들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릭션, 커플, 켈빈, 루스비 웨이브 띠오리고 두 번째는 모이스처 모드 띠오리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길타입 리스폰스의 일환으로 켈빈, 루스비 웨이브가 결합된 형태에서 바운더리 레이어의 모이스처 프릭션으로 인해서 모이스처 컨버런스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이제 MJU의 인스테빌리티나 이스트워드 프로파게이션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웨이브 패턴과 관련된 서큘레이션 텀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이스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오직 그 수분만이 프로그래스틱한 변수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따라서 수분의 어드벡션이 가장 MJU의 이스트워드 프로파게이션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그렇다면 정말 MJU의 프레디터빌리티 소스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일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어떤 이론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딥러닝을 기반으로 이제 MJU 예측 연구를 한 선행 연구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2022년에 두 연구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연구는 이제 0.5의 폴캐스트 스킬 이제 기반으로 한 19일에서 20일 정도의 스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스킬을 이제 기존의 역학 모델들하고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축에 속하는 모델 스킬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델들은 그렇다면 어떤 변수가 각각의 리드 타임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한지를 설명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각 리드 타임마다 어떤 입력 변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랑 그 모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좀 풍부한 데이터 하에서 MJU의 특성을 학습하기 위해서 CSM2, 그다음에 1200명 컨트롤 실험 자료를 사용을 하였고요. 우선은 MJU의 스킬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진 겨울철 데일리 아노말리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 모델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거치고 1개의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개의 아웃풋 레이어를 거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변수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 멀티베리에이트 MJU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RML1, 2 인덱스 2개를 사용을 하였고요. 인풋 변수 같은 경우에는 5가지의 이제 열대 지역의 아노말리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강 수량, 그다음에 서페이스 템퍼레처, 그다음에 OLR, 그다음에 상하층 조널 윈드 자료를 인풋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NN 구조를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리드 타임의 입력의 리드 타임에 대해서 모델을 각각 1일부터 30일까지 독립적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좀 풍부한 데이터 양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CSM2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먼저 우선 첫 번째로는 이 CSM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이 X축은 데이터의 양이 되고 Y축은 그에 따른 예측 스킬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 보시면은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스킬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MJU 예측에 있어서 일단은 풍부한 데이터 양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저희가 이 CSM2만을 활용을 하면은 이 모델에는 바이어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측 자료에 피팅을 시키기 위해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RGSM2 데이터를 먼저 학습을 하고 거기서 세팅된 파라미터들을 초기값으로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관측에 대해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좀 피팅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델의 이제 스킬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검정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이제 저희 모델의 스킬입니다. 그래서 관측 자료의 테스트 셋을 이용을 하고 트랜스퍼 러닝이 완료된 모델의 스킬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우선은 0.5 기준으로 도달하는 데까지 25일 이상이 걸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노란색으로 쉐이딩 박스 칠해놓은 것이 기존 역학 모델들의 스킬을 나타내고 있는데, 좀 월등히 뛰어난 ECNWF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상위의 예측 스킬이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저희 검증된 스킬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제 리드 타임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각 변수마다 코릴레이션 스킬 기반으로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 결과는 저희가 우선 기존의 검정색 실선은 왼쪽에 보여드린 것과 같은 그림이고, 이것에서 한 변수씩 모두 0으로 보내고 그 변수의 효과를 제거했을 때 예측 스킬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색깔마다 빨간색은 가강수량, 이제 노란색은 서페이스 템퍼레처, 초록색은 상층 윈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각 한 변수씩 뺐을 때 기존의 예측 스킬에서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할수록 그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특징적으로는 우선은 한 3주까지는 가강수량이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롭게 25일 이상의 좀 긴 리드 타임에 대해서는 서페이스 템퍼레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커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변수마다 상대적인 중요성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 결과만으로는 저희가 어떤 변수에서 어느 지역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좀 새롭게 고안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방법은 이름은 이제 Signed Contribution Map, SCMap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명명을 할 텐데, 이 방법은 저희가 CNN을 통해서 예측을 낼 때 이 CNN이 어떤 지역을 보고 좀 집중을 하는지, 어떤 인풋의 그리드가 큰 기여도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맵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활용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기 보이는 패턴이 예를 들어서 인풋의 자료라고 할 때 저희는 이미 이제 트레이닝 세트로 훈련이 완료된 CNN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이제 예측 값을 생성을 하고 이것을 저희가 오리지널 프레딕션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한 번 더 이런 예측을 내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각 변수의 어떤 한 그리드 포인트에 대해서 제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제로잉 프레딕션이라고 부를 텐데, 여기서 이 0으로 보낸다는 의미는 그 그리드 포인트에 아노멀러스한 효과를 제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드 포인트의 영향을 제거한 뒤에 기존의 예측값과의 차이를 구하였고, 그래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그 그리드 포인트가 좀 중요한 역할을 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여기 보시는 스캐터 플롯에서 X축은 이 특정 그리드 포인트의 값이 되겠고, Y축은 오리지널 프레딕션에서 제로잉 프레딕션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인풋과 아웃풋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그리드 포인트가 또 얼마나 상대적으로 기여를 하는지도 이 매그니튜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스캐터 플롯에서 저희는 인풋 그리드 값이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넘을 때, 그래서 굉장히 스트롱할 때랑 약할 때를 나눠서 이 예측 값의 차이를 평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두 값을 빼서 그 값이 양수면은 인풋과 아웃풋이 양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음수면 음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은 SC맵의 결과를 얻을 수
수 있고, 그래서 각 변수마다 그 지역이 아웃풋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고 그 지역이 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맵을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 리드데이 기준으로 RMM1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리니어 코릴레이션 맵을 보여드리는 거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산한 SC 맵을 보여드리는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코릴레이션 맵하고 SC 맵하고 이 부호 사인 패턴은 굉장히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 딥러닝 모델이 MJU의 특성을 어느 정도 잘 학습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리니어 코릴레이션 맵에서는 이 변수 간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저희 SC 맵에서는 이 PW가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PW랑 OLR이 굉장히 강하게 콜레이트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 맵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PW가 OLR의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C 맵 이 방법은 변수 간의 크로스 콜레이티드 된 그런 관련성을 이제 배제를 하고 그 각 변수마다 그리드 포인트의 독립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을 기반으로 MJU의 주요한 프레딕터빌리티 소스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기준으로는 가감수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리드 타임에 대해서 어떤 변수, 각 변수의 이제 상대적인 중요성을 좀 정량화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X축은 각 리드 데이를 나타내고 있고, 이 Y축의 퍼센트로 나타내지는 값은 저희가 오리지널 프레딕션에서 제로인 프레딕션을 하는데 한 변수에 대해서 모든 그리드 포인트를 0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값들의 차이를 이제 BMSD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합에 대해서 각 변수의 값이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스킬 기반의 중요성과 유사하게 한 3주까지는 가감수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10일에서 15일 정도는 거의 50%에 이르는 그런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드 타임이 길어질 때는 TS나 상층 윈드의 영향이 좀 더 커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과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한 3주 이내에 리드 타임에 대해서는 가감수량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모이스처 모드를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결과들을 저희가 고안한 이 SC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정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살짝 먼저 드셔서.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리드 타임에 따른 그런 그 중요성이 다 다르게 지시가 됐는데 그 프리스테이블 워터가 초반에 좋았고 나중에 유윈드나 템퍼러처가 좋았잖아요. 근데 그거의 그 리드 타임에 따른 결과가 다른 게 역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후속 연구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변수들을 뺐다가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변수가 역학적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고 그렇게 리드 타임에 대해서 차이를 보면은 앞선 리드 타임과 뒤에서 가감수량과 이제 TS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그러면 이제 프리스크립터블 워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셔널 센터에 시사하는 바는 뭔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측을 볼 수 있어요? 예측을 우선은 그 점은 저희가 앞에 답변드린 내용처럼 그 프리스터블 워터가 하는 역할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안 다음에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